중학교 3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쌤과 과학 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즉 날씨와 수증기 조금 더 해보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25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발생한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 지역과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 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했네요. 즉 이게 등압선인데 등압선을 잘 보시면 지금 천사, 10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등압선은 사 단위로 즉 같은 압력을 가진 데를 이렇게 연결한 것이 등압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 부분은 다 천이란 얘기죠. 그 위에 여기는 1004가 되고요. 숫자를 봤을 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중심이 저기압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선 그림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요 지금 앞에 다시 여기 지금 요 전선을 보면 지금 뾰족한 여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보이는 전선을 우리는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한랭전선. 그리고 쭉 앞에 부분, 이제 뒤에 부분이죠. 뒤에 부분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냥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동글동글한 전선의 그림 모양이 여기를 보면 또 여기는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 보이는 이 전선을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선은 이것 말고도 우리 폐색전선도 배웠습니다. 폐색전선도 배웠는데 어쨌든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폐색전선, 정체전선, 즉 장마가 되는 정체전선도 있고요. 장마를 가지고 오는. 근데 여긴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나왔으니까 얘네들만 보면은 온난전선에서는 즉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이 이 D, 여기 D 보이시죠? 즉 온난전선 앞부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이 즉 아랫부분이 차가운 공기고 위에 부분이 따뜻한 공기라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퍼지는 구름, 층은형 구름이 어디서 여기 지금 D에서 층은형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입니다. 전선 앞에서 요 지금 전선이 보이죠? 요 전선 앞이라는 거. 그런데 한랭전선은 지금 한랭전선 있죠? 전선 뒤에 즉 여기 B가 있죠? 전선 뒤에서 구름이 생성되는데 즉 앞에 다시 얘도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자면 따뜻한 공기가 있고 그 뒤에를 차가운 공기가 바로 파고들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바로 파고들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하게 수직으로 즉 구름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네, 저군형 구름에서는 소나기, 즉 국지적으로 적은 부분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고요.
층은형 구름은 넓은 지역에 뭐 이슬비 같은 보슬비 같은 즉 그렇게 세지 않은 천천히 내릴 수 있는 그런 비가 온다는 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A 지역은 먼저 다시 문제를 확인하자면 층은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층은형은 D네요. 즉 가가 D를 찾으면 되고 D를 찾았으니까 여기 D가 나타나 있습니다. 4번과 5번에 D를 찾았고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 나는 저군형 구름이죠. 저군형 구름은 B를 찾으면 되겠네요. 저군형은 이렇게 B를 찾으면 그래서 맞게끔 연결된 것은 4번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25번 이제 구름의 모양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뭐 뒤에 또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위로 올라가서 26번으로 가볼까요? 조금 내려와서 보죠. 그래프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 곡선이다. 과학실에 현재 기온이 30도이고 30도라고 알려줬네요. 과학실에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7.6g/kg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서 즉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기온이 30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수증기량도 7.6g/kg이란 거 보면 되겠죠. 그럼 26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26번. 과학실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씨인가 라고 했네요. 지금 현재 수증기량, 과학실 공기가 그때도 한번 마지막에 문제 풀면서 넘어갔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슬점은 즉 현재 수증기의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의 그 어떤 온도겠죠.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지금 7.6이라고 했으니까 7.6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7.6을 찾으면 여기 지금 7.6 보이시죠? 7.6 이때에 아래로 내려가서 X축이 온도죠.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때의 온도가 즉 이슬점이란 얘기입니다. 이슬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0도를 찾으면 2번이 되겠네요. 10도. 그럼 또 그 아래도 연결된 문제니까 또 보죠. 27번. 조금만 크게 해서 아이고. 네. 27번. 밤이 되어 실내 온도가 20도씨로 낮아졌을 때 과학실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그때 온도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온도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것이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자면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다 그래프 보면은 즉 수증기 곡선 나와 있죠. 거기서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얼마인지 갖고 있는 걸 비교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림에서 찾아보면 지금 20도, 20도에서 맞춰져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있겠죠. 여기 20도 보입니다. 네, 20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찾으면 14.7인데 현재 지금 실제 수증기량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올리려고 했는데 다시 보죠. 여기 7.6이죠. 7.6이 예,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아까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만든 것을 찾아라 이거니까 찾으면 14.7이 분모로 가야겠죠. 14.7이 있는 것을 찾고 위에는 현재 실제 수증기량 7.6을 찾아서 곱하기 100을 하면 습도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좀 계산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요 부분에서 좀 틀리는 학생들도 많고 여기서 조금 성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네요. 아래로 가볼까요? 예, 또 비슷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다시 이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위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하고 똑같죠? 그럼 이것을 보면서 또 계산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려가 보죠. 예. 28번 B 공기 2kg과 C 공기 2kg을 각각 10도씨로 낮추었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은 각각 몇 g인가 하고 나와 있고요. 여기 단 C의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이 14.7g/kg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비공기 아까 그림을 다시 봐야겠네요. 비공기 다 수증기 응결량을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B를 찾아보죠. B를 아까 그림에서 B가 좀 더 보이게 할까요? B가 여기 있습니다. B가 지금 이 선에 있다면은 딱 그냥 그 선의 수증기량을 읽어주면 됩니다. 27.1g 있다는 얘기죠. 지금 B의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이나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같고요. 이것을 10도씨까지 10은 여기죠. 즉 10은 맞춰져 있습니다. 10도씨에서는 얼마까지만 7.6g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나머지는 다시 응결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식으로 여기서 바로 쓰면은 27.1에서 7.6을 빼주시오. 27.1에서 여기 요 부분인 것 같죠? 요 정도 27.1에서 7.6 요 수증기량을 요만큼 이렇게 빼주시면 이것은 응결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응결됩니다. 그래서 빼볼까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빌려주니까 19.5가 되겠네요. 19.5가 B고요. B. C는 아래서 C가 지금 C가 14.7이라고 왜 지금 A나 C나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이렇게 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A나 C는 지금 똑같은 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는 14.7g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거기서 똑같이 7.6 똑같이 10도씨로 낮췄으니까 10도씨로 낮춰서 똑같이 7.6을 빼면 그것이 응결량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빼주니까 1이 되고 7.1이네요. C는 7.1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 보기로 가볼까요?
조금 여기다 적고 가는 것이 아래다 적을까요? B는 19.5였고 19.5였고 C는 7.1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맞춰서 크기 좀 다시 맞춰보죠. 네. 와서 봤을 때 그 19.5하고 7.1이 2번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않고 2번이다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항상 문제를 조금 잘 확인해 주세요. 비공기가 아까 그 표는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지금 2kg을 갖고 왔고 C도 2kg을 갖고 왔기 때문에 둘 다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고 그쵸? 39가 되겠죠. 7.1도 곱하기 2를 해서 각각 2배가 된 거니까 14.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결된 답이고요. 찾으면은 39, 14.2를 찾으면 정답은 5번이라고 알 수 있네요. 성급하게 그냥 2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또 아래 거 풀어보죠. 29번 기온이 25도씩 공기 2kg 속에 아까 표는 1kg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달라졌구나. 2kg이구나. 공기가 그 속에 수증기가 15g이 들어 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20g per kg이라고 또 가르쳐 줬죠. 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20, 즉 기준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로 가야겠죠. 그래서 20에서 현재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즉 2kg이라는 것도 달라져 있고요. 수증기가 15g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우리가 1kg 속에 1kg으로 다시 맞춰야 됩니다. 아까 표는 1kg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1kg으로, 즉 2로 나눠주면 이것도 2로 나눠주면 7.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도씨인 공기 1kg에는 7.5g이 있구나라고 먼저 이것을 선행으로 풀어야 되고요. 7.5인데 25도에서의 포화는 20, 이거는 1kg을 기준으로 한 거 맞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0에 7.5구나 라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곱하기 상대 습도니까 퍼센트지니까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 되고 7호 35, 5, 25니까 5고요. 7호 35에서 37.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거. 이 아래 것도 아까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먼저 다시 30번도 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그림은 볼 수 없지만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우리 옆으로 가서 이 비슷한 건데 아까 잠깐만 이걸 빌려서 쓰자면은 빌려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즉 C하고 여기 A가 같이 있었고요. 이 위에 B가 있었던 것을 기억이 잠깐 납니다. 어제 이렇게 대신 해가지고
이렇게 대신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아니, 계산이래.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그럼 1번 A와 B의 공기는 A와 B의 공기의 상대 습도는 같다. 여기 옆에 그림 보시라고 했습니다. 옆에 그림 보면은 둘 다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걸터 있죠. 이렇게 걸터 있다는 것은 즉 습도가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포화든 실제든 똑같으니까 똑같이 1로 예, 서로 약분돼서 100분이 안 남으니까 즉 이 선에 있을 때는 100%, 그래서 A와 B의 공기는 100%로 상대 습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B와 C의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같다. 아까 위에서 문제 풀면서 조금 설명했는데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로로 갔을 때 B하고 C가 맞물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A와 C가 같은 가로선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네요. 이렇게 가로선이 같을 때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B하고 C가 아니라 A와 C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읽으면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3번 B와 C의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 즉 이때는 세로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다시 옆에 그림에서 보면 B하고 C 이렇게 같이 세로선이 같죠. 즉 이때의 온도, 이 온도가 갖는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26.5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즉 세로선이 같으면 그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다는 거 다시 확인했고요. 3번은 맞습니다. 4번 A와 B 공기는 포화 상태이고 C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다. 그쵸? 즉 이 아까도 1번하고 똑같죠? 요 선에 있을 때 선을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콩알이 이렇게 즉 요 포화 수증기 곡선 요 모습이죠. 다시 네, 요렇게 요 곡선, 이 곡선에 있으면 즉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 거 맞고요. 그 아래 지금 C가 이렇게 보이죠. C 그 아래에 있을 때는 불포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데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바꾸는 방법. 네. 포화 상태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라, 아니면 서술하셔라, 뭐 이렇게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즉 이렇게 즉 이 그래프에서 다 힌트를 찾으면 됩니다. 기온을, 즉 X축 기온을 낮추거나 기온을 낮춘다, 또는 수증기량을 요 위쪽으로 더 넣어주면 된다. 불포화 상태의 C는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불포화 상태이다. 네, 맞으니까 동그라미.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C 공기에서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20도씨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위에가 완전 똑같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완전 똑같았나요? 네, 잠깐 보죠. 이거는 예, 여기서 C가 위에 잠깐 보면 다시 크기 좀 맞추고 C가 여기 있습니다. C가 여기 있는데 C가 색깔이 좀 안 보이니까 얘는 색깔을 좀 보이던 걸 바꿀까요? 네, 점점 와서 요 A가 될 때 그때의 온도가 요렇게 이게 이슬점이죠. 이슬점 20도 맞네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ABC가 조금 다른 데 있지만 네, 포화 곡선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문제
네. 5번. 5번도 그래서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결되기 시작한 온도는 20도. 그것이 이슬점이 된다는 거 네, 확인됐고요. 그럼 아래 것만 하나 더 풀죠. 네. 문제를 보면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기단은 공기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공기의 집단. 기단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 기단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성질은 X축 지금 보면은 기온이 높다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습도가 높다 낮다 두 가지 이렇게 성질을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1번 가하고 나에서 정체 전선, 즉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기단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기단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 여기서 A부터 보면 A가 지금 중국 쪽이죠. 중국 쪽 아닙니다. 네, B가 중국 쪽이고 A는 저기 러시아죠. 그래서 여기를 시베리아, 네,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합니다. B가 중국 쪽 양쯔강 기단이고요. 양쯔강. 봄하고 가을에 영향을 주는 봄하고 가을은 뭉쳐 있습니다. 그럼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이고 봄하고 가을이 뭉쳐 있으니까 하나 남은 것은 여름이죠. 여름. 그러니까 우리가 D를 초여름, 이것을 오호츠크해 기단이 되고요. 아래가 북태평양 기단이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네 가지 이름 꼭 외워두세요. 네 가지 이름 꼭 외워두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반씩 나눠서 네 군데를 알아두면 되는데, 그럼 나눠볼까요?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눠서, 즉, 세로축으로 나눌 때, 이쪽은 육지 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쪽은 바다 쪽이구나. 그러니까 육지는 조금 건조하죠. 건조하고 바다 쪽은 습합니다. 그러니까 습한 쪽이 많은 쪽이 이렇게 봤을 때 습한 쪽이 많은 것이 즉 기억하고 니은이 D하고 C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육지하고 바다를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는 또 구분을 해야 될 것이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요거죠. 이렇게 가루를 나누면 아래 위로, 즉 위로 갈수록 저 북극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북극 쪽에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내려갑니다. A하고 D는 온도가 낮고 여기는 낮은 온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B하고 C는 온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베리아는 한랭 건조하다라고 얘기하고요. B는 온난, 음, 온난 건조라고 얘기합니다. 건조가 육지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죠. 그럼 바다 쪽은 둘 다 습하겠죠. 그래서 한랭 습하다라고 하는 데가 오호츠크고요. 북태평양은 아래 있으니까 온도가 높죠. 그래서 고온 습함이라고 합니다. 북태평양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정체전선, 즉 그 정체전선인 하나인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장마는 비를 많이 뿌리게 하죠. 비를 많이 뿌리게 하려면 습해야 됩니다. 건조한데 뭐 비가 많이 안 오겠죠. 그래서 습한 부분을 찾아라 하면은 지금 이렇게 D하고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D하고 C를 찾아라. D하고 C를 찾으면 습도가 높은데, 즉 나에서 찾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이렇게 기역과 니은까지 찾았으니까 온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요렇게 색깔이 이렇게 세로선을 긋고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으면서 습한 거 얘가 북태평양이 되고요. 얘가 오호츠크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찾으면 온도가 높고 건조한 리을이 양쯔강이 되고 디귿 즉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은 이것이 시베리아 기단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C하고 D,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요점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이 부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계산 문제가 있고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유형이 되게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하도록 해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이 다음 문제로 만나기로 하죠.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파이팅!